손흥민 이강인 싸움 영상 멱살 다툼 대표 동료 폭로 실제 목격담 이강인 긴급 입장 발표. 한국 축구대표팀 내 내분 사태의 중심에 선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이주장 손흥민, 토트넘, 위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강인 측 대리인은 15일 성명을 내 언론 보도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은 손흥민이 이강인의 목덜미를 잡았을 때 이강인이 손흥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이강인이 탁구를 칠 때 고참급 선수들도 함께 즐겼다며 탁구는 이전부터 항상 쳐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자신이 분쟁의 중심에 있었기에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다. 면서도 이강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영국 대중지 더선은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4강 요르단전 전날 이강인이 저녁 식사 시간에 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고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더선이 보도한 내용은 대체로 맞는다며 손흥민이 탁구를 치러 자리를 일찍 뜨는 젊은 선수들에게 불만을 표현했고 젊은 선수들이 이에 반발의 마찰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이강인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사과했다. 이강인은 전날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 형과 언쟁을 벌였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언제나 저희 대표팀을 응원해주시는 축구 팬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며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구 팬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관심과 기대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는 형들을 도와서 보다 더 좋은 선수, 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 손흥민 이강인 편가르기로 명예훼손, 정몽규 클린스만 추가 고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민위가 18일 위르겐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 32 토트넘, 과 이강인, 23 파리 생제르맹, 위 다툼 탓으로 돌려 선수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서민위는 축구협회가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을 곧바로 인정하는 등 정 회장과 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을 선수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고발장에는 손흥민 이강인을 비롯해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와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수 생활에 지장을 주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축구협회는 영국 매체 더선 이 손흥민과 이강인의 몸싸움 소식을 보도하자 곧바로 인정했다. 클린스만 전 감독은 15일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선수단 내 불화로 경기력에 영향이 있었다며 아시안컵 준결승전 부진을 선수 탓으로 돌렸다. 서민위는 앞서 13일에도 정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클린스만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해 협회 관계자에게 강요에 의한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다. 서민위는 선수 상호 비방과 편가르기에 나선 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축구협회 개혁과 미래를 위해 정 회장이 신속히 사퇴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3. 헤어조크 코치, 패배는 손흥민 이강인 싸움 탓. 모든 것 3분 만에 무너져. 클린스만 감독과 안드레아스 헤어조크 코치가 독일 언론에 이번 한국 대표팀과 관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서 해임된 위르겐 클린스만, 59은 스포츠, 경기, 측면에서 보면 성공적인 결과였다. 최고였다.
고 말했다고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이 17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슈피겔은 클린스만이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며, 그러나 그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설날이었고 아무도 그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언론과 통화는 아시안컵 직후 해임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슈피겔은 클린스만이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며, 더 이상 한국 대표팀 감독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는데 아마 어떤 통계나 경기보다 캘리포니아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클린스만과 함께 한국 대표팀을 떠난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55 전 수석 코치는 오스트리아 매체 크로넨차이퉁에 기고한 글에서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헤어초크는 중요한 경기 전날 저녁 톱스타 손흥민과 이강인이 드자비하며 팀 내 세대 갈등이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며, 감정적인 다툼은 당연히 팀 정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썼다. 그는 훈련장에서만 봤지 식당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며, 우리가 수개월 힘들게 쌓아올린 모든 게 몇 분 만에 박살났다고 주장했다. 4. 세리에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의 충격 행보. 두 번째 감독도 경질 임박. 디펜딩 챔피언 나폴리의 충격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시즌 도중 두 번째 경질이 임박했으며 세 번째 감독을 데려올 계획이다. 스페인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는 18일 한국 시간 나폴리는 감독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발테르 마차리 감독은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전에 경질될 수 있다. 오전에는 현재 슬로바키아 감독인 프란체스코 칼초나와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 그는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 칼초나 감독은 마차리 감독을 대신할 감독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인물이다. 칼초나 감독은 이미 수락 의사를 밝혔다 라고 알렸다. 나폴리는 지난 시즌 영광을 만끽했다. 스팔레티 감독의 지도력과 더불어 신입생 김민재,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가 놀라운 활약을 펼침에 따라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승승장구했다. 그 결과 28승 6무 4패, 승점 90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스쿠데토를 거머쥐었다. 이는 1989에서 90 시즌 이후 33년 만이었다. 시즌 종료 후 특별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김민재의 바이에른 미넨 이적, 그리고 스팔레티 감독의 사임이었다. 나머지 빅터 오시멘, 크바라츠엘리아, 지오바니 디 로렌초 등 핵심 자원들은 그대로 잔류했다. 그리고 나폴리는 리디 가르시아 감독을 선임했다. 충격적인 행보가 이어졌다. 나폴리는 가르시아 감독 체제에서 세리에 A 12경기 6승 3무 3패로 지난 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나폴리 보드지는 가르시아 감독을 과감하게 경질하고 마차리 감독을 데려왔다. 마차리 감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끈 적이 있으며 코파 이탈리아 5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다. 기대감과 다르게 마차리 감독 체제의 나폴리도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세리에 A에서 4승 3무 5패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 결승전에서는 인터밀란의 0에서 1로 패배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16강에서 프로시노네의 0에서 4 충격 패배를 당했다. 나폴리가 칼을 빼들었다. 마차리 감독과의 동행을 일찌감치 종료하고 칼초나 감독을 선임할 계획이다. 칼초나 감독은 과거 사리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코치를 맡은 적이 있다. 현재는 슬로바키아 대표팀을 맡고 있다. 렐레보 위 모레토에 따르면 칼초나 감독은 나폴리와 슬로바키아 대표팀을 동시에 맡는 겸직 체제를 할 예정이다. 나폴리의 결단이 옳은 선택이 될까? 5. 김민재 더리우트 선발 출격, 미넨. 보험전 선발 명단 발표. 사네다이어 벤치. 바이에른 미넨이 보험전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바이에른이 19일 한국 시각 독일 보움의 보노비아 루르슈타디온에서 열리는 보움과의 2023에서 2024 시즌 분데스리가 22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바이에른은 이날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리그 선두 레버쿠젠이 한 경기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8점까지 벌어졌다. 이번 보움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승 경쟁에서 크게 멀어질 수도 있다.
바이에른은 4-2-3의 1포메이션으로 나선다. 최전방에 해리 케인이 자리하고 이 선에 자말 무시알라, 토마스 뮬러, 에릭 막심 추포 모팅이 뒤를 바친다. 중원은 레온 고레츠카와 유슈아 키미히가 출전한다. 포백에는 누사이르 마즈라위, 마티아스 더리우트, 김민재, 하파엘 게레이루가 이름을 올렸다. 골문은 마누엘 노이역이 지킨다. 바이에른은 이번 보험전에서 분위기를 반등해야 한다. 직전 공식전 2경기에서 레버쿠젠과 라치오를 만나 모두 패하며 분위기가 크게 꺾였다. 직전 2경기 패배로 토마스 투엘 감독의 입지도 크게 흔들렸다. 바이에른의 리그 12연패 도전과 더불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도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일부 독일 언론은 이미 투엘 감독에 대한 팬들의 비판이 극에 달했으며 투엘의 경질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한 바이에른은 투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까지는 그의 감독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선수 기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투엘 감독은 지난 시즌까지 팀의 핵심이었던 유슈아 키미히, 레온 고레츠카, 마티아스 더리우트 등을 주전에서 제외하고 경기에 임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선발 라인업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난 시즌 바이에른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던 더리우트를 선발에서 제외하고 토트넘에서 데려온 백업 수비수 다이어를 레버쿠젠전 선발로 기용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다. 최근에는 바이에른 유망주 마티스 텔도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표했기에 선수단 안팎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보험전 승리로 바이에른이 분위기를 수습해 남은 시즌 여정을 위한 재정비에 돌입할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